제외의 법칙 아세요? 꼭 제가 없을 때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투표는 문제없지요. 늘 선거가 있으니까요. 전 세계 어디나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대한민국이 없어도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서 많은 비즈니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와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별로 20시간 이상 일하시는 직원한테는 585불 80센트씩 주에 해서 12주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한 7,000불 정도 되고요.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주에 350불씩 12주, 그래서 4,200불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직원 급여 지원도 있지만 또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이미 세금 신고를 이제 지나간 이 임팩트가 없던 기간 동안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세금을 또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GST나 PAY나 같은 그 납부할 금액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신고는 그대로 하지만 납부는 이제 미납됐을 때 페널티나 이자 같은 거를 이제 없애주겠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 3월 20일 오클랜드 시내 마누레와 하이스쿨에서는 다양한 민속춤 공연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축제 폴리페스트가 매년 이맘때 오클랜드에서 열리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우려돼 취소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그동안 연습한 민속춤을 선보이지 못하자 마누레와 하이스쿨 강당에서는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조촐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작년 폴리페스트 행사에서는 중국에서 주문한 한복을 입고 공연을 했으나 올해는 오클랜드 원불교 안정명 교무가 한국에서 한복을 준비해 한유문화원에 기증했고 이 한복을 입은 학생들은 멋진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한유문화원은 작년부터 마누레와 하이스쿨에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K-뷰티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매일 아침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클래스의 학생들은 그동안 연습한 부채춤을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마누레와 하이스쿨 학생들의 부채춤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해서 갈리폴리에서 열리는 안작데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국가들도 오는 4월 25일 안작데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은 터키의 갈리폴리 상륙작전에서 8,500명의 호주군과 2,779명의 뉴질랜드군이 숨졌습니다. 터키의 갈리폴리에서는 매년 이들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식이 열리고 있고 뉴질랜드와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안작데이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취소됐습니다. 뉴질랜드 국민 중 100만 명 이상이 마시는 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만 명의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정부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식수와 관련해 법적인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당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식수 개선 계획과 지금까지의 민원 기록에는 기존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조그만 커뮤니티 그룹과 개인 회사의 공공보건 문제를 맡겨놓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국제 식수 전문가는 지난 2016년 해블록 노스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불가피했다고 지적하고 다른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1년 전 크라이스처치에서 발생한 모스크 총기 사건 이후 뉴질랜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3월 15일 크라이스처치의 두 군데 모스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아 수백 명의 시민들이 혼캐슬 광장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혼캐슬 광장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43명이 숨진 알루르 모스크에서 가깝고 8명이 숨진 린우드 모스크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또 뉴질랜드에서 급진주의를 막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매일매일의 행동에서 괴롭힘과 인종차별 등의 도전을 이겨내고 뉴질랜드가 근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지역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우려돼 등반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금지한 후 나온 것으로 이제 당분간 세계 최고봉을 오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인기 있는 봄철 등반을 금지시킨 것은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한 것이라고 등반 허가를 맡고 있는 네팔의 관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대규모 텔레콤 회사인 텔스트라는 호주의 모든 직원들에게 집에서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전국의 2만여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또 텔코도 역시 모든 행사와 25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모든 국내 여행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텔스트라의 이러한 결정으로 2만여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체 직원의 70% 수준입니다. 텔스트라 그룹 측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어카운팅 기업 중 하나인 언스트 앤 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해 수천 명의 호주 전국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스트 앤 영은 오세아니아 지역 담당 6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언스트 앤 영의 브리즈번 지점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나온 것입니다. 브리즈번 지점은 나이트클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22살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여러 차례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는 사모아 정부가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자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통화의 비상사태는 20일 저녁 8시부터 한 달 동안 발효되는데 4월 17일에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정부는 실내에서는 20명 이상, 야외에서는 4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또 바와 나이트클럽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을 닫고 결혼이나 장례 그리고 스포츠 행사도 역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영주권자와 통화 여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통화 입국도 금지했습니다. 사모아에서는 5명 이상의 모임과 교회 예배도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운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리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를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등 적대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여념이 없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펼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사나 의회조사국 CRS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 보고서를 통해 해커들이 전 세계적인 이번 사태를 사이버 공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해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이메일에 악성 파일이나 가짜 웹사이트를 첨부해 이메일 수신자들이 민감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속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과 기업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치료제 온라인 판매, 세계보건기구 WHO와 질병관리본부 CDC를 사칭하는 피싱 이메일 등의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 보고서는 이어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맡고 있다면서 최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전국 변호사들에게 보낸 바이러스 확산을 이용한 사기꾼과 해커에 대해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메모를 상기시켰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의회는 사이버 범죄 대응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지속하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의회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버 범죄를 감행할 국가로 북한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노리는 적국들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Well, I think the U.S. should be on a strong footing right now, no matter what, and this is the right time for our adversaries to try and take advantage of the nation.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on our radar because this is a great time for our adversaries, whether it's in North Korea or other, problematic regimes around the world, that will really use this time to exploit to maybe enhance their positioning. 매튜아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적대국들은 자신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사이버 공격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외의 법칙 아세요? 꼭 제가 없을 때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투표는 문제없지요. 늘 선거가 있으니까요. 전 세계 어디나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대한민국이 없어도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